자, 오늘은 더러더러 사람이 내년 초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이 있는데 그러면은 차기 대통령 됐을 때 대한민국 국운이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여러 사람들이 묻기에 뭐 확실하게 자신은 없어도 제가 아는 소견대로 차기 대통령의 국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아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현대 기계 문명이나 현대 사상이나 현대 가지가지 학문을 뭐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끝없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주역을 가지고 그 미래를 분석하는 학문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시원하게 대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나라 때 은의 발굴에서 봤듯이 소나 거북이를 뼈를 태워가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금으로 점을 쳤는데 그것도 그렇게 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징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특히 국운을 예측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서 연기가 난다고 한다면 그 밑에 불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징조로서 여러 가지 징조로서 또 이렇게 미래를 예언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꿈을 잘 꾸는 사람들은 꿈으로써 이렇게 미래를 예견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해석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비 하나의 징조로서 또 과거의 사례로서 미래를 알아보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이율국 선생은 주역의 풀이로서 이렇게 임진왜란 일어날 것을 알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위정자가 실행하지 못한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구분을 안다든지 뭐 개인의 미래를 안다든지 이런 것은 좀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를 이렇게 분석해보고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것은 동양의 미래학을 보는 이제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역의 괴상입니다. 8개죠. 8개인데 이것은 주나라 문왕 때 주나라를 이렇게 창건한 문왕의 이게 주역의 8개라고 합니다. 이걸 후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전에는 주역을 처음 창시한 복희의 선천 8개가 있는데 문왕 때부터 이 괴상을 썼습니다. 그 시대에 이것이 더 합당하게 표현이 더 가능했기 때문에 이 후천 8개를 했는데 이 후천 8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북쪽을 겨울이라고 했고 겨울을 북쪽이라고 했고 이것을 수라 감수라고 했거든요. 수거든요. 그 다음에 괴상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괴죠. 그 다음에 우리가 12지라고 했죠. 12지. 12지는 하루는 12시간, 또 1년은 12달, 그 다음에 환갑을 60년 하는데, 그러니까 총 환갑을 2번 겪으면은 이제 12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120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 밤 12시를 자시라고 했고 난 12시를 옷이라고 했고 또 남쪽을 표현했고 남쪽은 이 화를 표현했고 또 여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밤중이 있고 한낮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한밤과 한낮은 정반대 성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남쪽, 또 화, 또 여름, 또
겨울, 한밤중, 자시,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북쪽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은 어떠느냐? 묘라고 표현했거든요. 묘라고 표현했는데 동쪽은 봄에 표현했고 괴상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동쪽은 이렇게 지형상 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에 서쪽은 서방은 택계라고 하죠. 택계라고 하고 또 그 12지로는 유로 표현했습니다. 유로 표현했고 가을로 계절로는 가을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서북가는 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은 이렇게 괴상이 건깨를 표현했고 또 서쪽 북쪽을 표현했고요. 서남쪽은 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곤깨지요. 그래서 서남쪽 곤이라고 표현했고 또 12지로는 이제 미토가 되고 또 신금이 되고 이렇게 표현을 됐는데요. 우리가 가장 속해 있는 곳은 어디냐? 대한민국 속해 있는 것은 간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표현했고 그게 산이 많은 지역이죠. 간방이 표현했고 또 북동쪽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괴상은 이게 산께입니다. 그리고 저 12제로는 축인간, 축과 인 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럼 한국이 어느 방위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해 뜨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동쪽을 동양이라고 하고 자기를 서양이라고 하고 동양도 서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괴상이 이렇게 있지만은 여기는 대체적으로 러시아, 이쪽은 동남아시아, 이쪽은 서남아 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도, 이쪽은 유럽 쪽, 이쪽은 스칸디나 반도, 그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동남아 이렇게 다 표현하고 동쪽에 진방 그리고 묘목이라 하고 하는 데는 여기 일본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모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은 모계 지역도 조금 섞여 있지만 동북간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인 동북간방. 그러니까 한국에 속해 있는 것은 축인방인데 그것을 주역으로 보면 간방이라고 산이라고 표현하고 동북지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간은 오행으로 토에 들어갑니다. 토. 여기는 목에 들어가죠. 목에 들어가고 여기는 당연히 화에 들어가고 여기는 금의 서방은 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북방의 수에 들어갑니다. 왜 이 설명을 하느냐면 한국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에서 봄으로 와서 여름에서 가을에서 다시 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을 이제 한 겨울 그러니까 한 밤중 한 12월 달 지나서는 바로 봄이 오기 때문에 봄에서 여름까지를 양의 기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한 여름을 지나서 서서히 겨울 북방으로 가기 때문에 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지역과 또 성향과 이런 것을 표현하기 좋아서 이렇게 문항 8개로서 소속 부분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은 동북지방의 간방이고 산에 해당한다. 괴상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고 시작해서 간방은 한국은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다시 끝나고 시작되는 곳. 그래서 한류가 전 세계에 퍼지는 이유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북 간방이니까 지형으로는 어디겠어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만주까지 포함해서 한반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의 문명은 항암 문명이 아니고 동북의 용암 문명. 그러니까 한국 간방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한국이 이게 암흑 시대가 있었고 뭐든지 사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은 만물이 희생하는,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 동국관장 간방을 갖다가 먼동 트는 나라, 조선 이렇게 해 뜨는 나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에 다시 설명하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은 생장에서 여름은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서 번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을에는 쇠락하기 시작하지요. 겨울에는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추수동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북동쪽 먼동 트는데 간방에 이 한국은 항상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해 뜨는 나라, 시작하는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나라는 그럼 어느 시기에 제일 좋으냐,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지난 과거의 대한민국을 살펴가지고 우리가 장래에 어떤 희망적인 미래가 있는가, 그렇지만 절망적인 미래가 있는가는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라고 문항 8개 이것을 좀 간단히 설명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간방에 들어간다. 일본은 동쪽이죠. 일본도 해 뜨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좀 늦게 해를 뜨기 때문에 일본은 묘지방, 그 다음에 유럽 지방은 서쪽 태방이고 또 금해 지역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동남아는 남쪽.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소련이나 러시아는 북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그럼 우리나라 역사를 대충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주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암흑 시대가 있었는데 가장 큰 암흑은 한일 합방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1910년이거든요. 경술국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합방이 1910년 됐는데 이게 암흑이잖아요. 대한민국 암흑으로 우리 나라가 없어졌어요. 일본한테 이렇게 합방됐으니까 우리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암흑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암흑시대가 됐다는 것은 밤 12시가 다 됐다, 한밤중이라 암흑시대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임시정부가 1919년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짓날 그 팥죽을 먹을 때 뭐 팥죽 안에 새알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지라는 건 태양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다, 암흑시대에서 어머니 배 속에. 그렇지만 그때가 제일 춥고 제일 어두울 때거든요, 동짓날이.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어머니 뱃속에 잉태됐다. 1919년 김일년이거든요. 3.1운동 일어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권을 찾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919년 김일년이에요. 그래서 3.1운동 일어난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대한민국이 태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 속이지만은 한 점에 양기운이 들어왔다, 태양의 기운이 들어왔다, 잉태됐다. 그래서 1919년을 김일년을 갖다가 암흑시대에서 잉태된 걸 보는데요. 그런데 공식 정부 수립, 임시정부잖아요. 뭐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부 수립을 48년도 하느냐 임시정부를 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딱 웃기면 안 되죠. 똑같이 우리 정부 수립에 잉태되네, 공식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1948년 무자년에 정부 수립됐습니다. 정부 수립됐다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해서 나왔다고 해서 그게 거의 암흑시대랑 똑같으죠. 탄생은 됐지만은 모든 조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좌우가 벌어졌고 또 남북이 정권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암흑의 일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래를 설명하기 전에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북쪽을 기준하느냐 남쪽을 기준하느냐, 이것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한 나라지만은 사는 것이 틀리죠. 북쪽은 망한 나라로 봐야 되거든요. 무슨 일제시대 한 걸 하고 해서 했지만은 지금 경제적이나 나라 국권이나 세계로 망한 나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나라는 어떤 대한민국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됐으니까 아직도 암흑이었다. 근데 암흑의 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6.25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1950년입니다. 경인년. 50년인데 이때 얼마나 치열하게 남북이 싸맸냐고요. 서로 정말 비참한 국가적인 최대 위기를 만났잖아요. 이것도 암흑 시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민국의 암흑시대는 제가 볼 때는 50년 경인년부터 몇 년 더 갔습니다. 그래서 휴전됐을 때가 이게 53년도거든요. 53년 임진년이에요. 임진년 53년도에 휴전이 됐는데 다 암흑시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볼 때가 춘하추동하는데 그게 춘, 여름, 가을, 겨울을 이게 몇 년도 우리가 1년, 2년 쌓여서 몇 년간을 보느냐, 이것은 사람들 칙칙이 따라서 다르고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53년 임진년까지 암흑시대다. 그러나 크게 볼 때는 1950년 6.25 나던 애가 최악의 암흑시대다. 태독은 됐지만은 애가 크기도 전에 아주 살벌한 성장의 고통을 보기 때문에 암흑시대의 연속이다. 살을지 죽을지, 대한민국이 존속할지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53년도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53년부터 6.25가 나고 50년도부터 60년까지 이것은 암흑시대 휴전하고 암흑시대에서 서서히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보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5.16이 1961년도 신축년에 났어요. 그러면은 5.16을 제가 볼 때는 개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비로소 먼동이 트는 것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5.16 그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박정희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에서는 박정희의 평가가 여러 가지 있지만 박정희가 산업화시킨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비로소 5.16 1960년도부터 이게 봄에 들어왔지 않을까. 봄에 들어왔기 때문에 겨울이 끝나고 봄이 들어오기 시작. 그러니까 이게 새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후에 20년이 지나서 무오년이 됐거든요. 무오년 1978년인데 세계 최빈국, 그 다음에 무역이 전부 수출이라는 거에 거의 보잘것 없었는데 최초로 1978년에 100억 불 수출했어요. 이게 기적 같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느낄 때는 기적 같았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고 산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들어온 것은 틀림없어요. 대한민국에. 그 전에 뭐 월남 파병을 하고 또 해서 역동적인 시작은 했지만은 두드러지게 표현한 것이 78년 무오년에 100억 불 수출을 했습니다. 봄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은 1988년도 했어요. 그 무진년에 했거든요. 88년도. 그러니까 이것도 봄이 와서 봄이 발산하기 시작하기,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이때 무역 100억 불 수출이 아니고 무역 흑자가 200억 불인가 그렇게 가까이 엄청난 무역 흑자가 됐어요. 정말로 한국에 봄이 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올림픽도 치렀던 것이 88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만 했느냐, 88년을 지나서 97년 되니까 IMF 대한민국에 또 한 번 위기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경제권이 한국 사람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리를 맞았다. 그러니까 봄은 왔는데 서리 맞는 그런 경우가 1997년 정축년에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봄이 왔는데 일시 봄은 왔어도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러더러 서리도 오고 또 날씨가 극강해서 꽃샘추위를 해도 나라가 다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는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다시 IMF 극복하고 그 국력의 바탕으로서 뭘 했느냐 하면은 월드컵을 했어요. 월드컵 2020년 2020년 여러분 다 알듯이 이모년이거든요. 이 월드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력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꽃샘추위나 서리가 왔었어도 다시 봄의 기운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금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이나 MB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해서 나라가 여러 가지 굴곡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외형적으로 전체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더러더러 서리도 맞고 했지만은 그래도 한국이 상승세에 있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분이 좋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금년까지 저는 봄으로 봅니다. 봄으로 보기 때문에 봄이라는 건 생장하고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흑시대에서 유교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 60년 걸렸다고 봅니다. 60년.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환갑이고 60년 동안 봄을 만났다. 이게 봄이라는 것은 뭐 결실은 아직 좀 덜 됐다고 번성하기 때는 어느 있냐면은 여름이 오면 번성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 하, 추, 동 이것을 뭐 성장하는데 60년 걸렸으니까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60년 동안 번성하지 않을까. 여름이니까 모든 생물은 여름에 번성하고 또 익어가고 커집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번성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난 다음에는 봄, 여름, 가을이 오잖아요. 가을은 추수 계절이거든요. 추수해가지고 추수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 해에 무엇을 하고 살을까 하고 준비하고 씨를 저장해 놓거든요. 그래서 추수 동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은 끊임없이 한다. 가을까지는 한국에 추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겨울이 오는 것은 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봄의 운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또 어떤 우리가 국민이 왕을 뽑느냐.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좌우 이념이라든지 또 지역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걸 초월할 사람이 대통령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여름을 맞이해서 번성하고 또 결실이 준비가 되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고의 대한민국의 참 국운이 발전하고 시절은 때가 시절 2년이 불교에서 시절 2년이라고 시절 2년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기적으로 대통령 뽑을 때 또 국회의원 뽑을 때 이런 것이 작게는 큰 시대 변화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후반에 시대 변화에 나타난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구분을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60년 이상 대한민국은 엄청 발달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978년도에 수출 100억 불 됐습니다. 이때가 무오년이었습니다. 무오년인데 이 토가 이 오화가 화에 들어가거든. 한여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동북 간바이기 때문에 추운 나라거든요.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가장 필요하겠어요? 화가 필요합니다. 화가. 그러니까 화운이 들어올 때 대한민국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억 불 수출을 무오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운했어요. 화운 전부터 발전하게 있어서 화운에서 100억 불 수출했어요. 그 다음에 무오년이 지나니까 이게 기민년에 박정희가 죽고 경신년이 들어오니까 살벌해지기 시작했어요. 경신년은 신유는 군사정권 때죠.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인데 군사정권은 칼집들 안 해요. 군인들. 그래서 전부 경직되고 얼어붙어서 그 봄이 없어졌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1988년이죠. 이때 무진년입니다. 무진년. 이때 올림픽을 했어요. 다시 무진년 토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무진년에 올림픽을 했고 그 전에 화운이 익어가지고 무진년 되고 그 다음에 이때 한국 무역이 200억 불이 됐습니다. 그 자꾸 한나라에서 200년 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화운에 한국은 성공했다. 그 다음에 무진, 기사, 경우 이거 전부 화운이거든요. 신미 전부 화토운에 대한민국 발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나서 최악으로 한국이 안 좋은 때가 어디였느냐면은 수운에 들어왔을 때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술 국치를 맞고 경술 다음에 신의 년이고 신의 인자, 경술 신의 인자, 개축 이게 다 수운이에요. 수운에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MF도 언제 있느냐? IMF도 무진기사 임신년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했거든요. 근데 임신개혁 갑소리의 병자 정축에 IMF를 만났어요. 병자 정축에. 그러면 임신년 수잖아요. 금생수하고 수고. 병자년에 비참한 수가 또 들어왔다는 이게 정축 병자 이때가 을해년이고, 그러면 이때가 92년도 93년도가 개유년이 되거든요. 개유년. 그럼 93년 94년 95년 90 이게 7년 6년 5년 4년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한국의 IMF 만났을 때는 수운 들어왔을 때, 예? 그러니까 12지에 수운이 들어왔을 때 우리 경술국채에서 아주 나라가 없어졌을 때 그때도 수운이었는데 IMF도 수운이었는데 우리 나라 없어질 뻔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은 틀림없이 무엇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화음 들어올 때 한국은 좋아졌다. 화음 들어올 때. 그러면 지금 근래 가까이 보자고요. 근래 가까이 봤을 때 지금 2016년 2016년이 병신년인데 이때가 가을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작년이 병자년이고 금년이 신축년입니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들어왔는데 국군이 수운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때 대통령을 용렬한 잘못된 대통령을 뽑았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또다시 암흑으로 갈 뻔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때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경자년에 세계적인 코로나가 있어. 코로나19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어요. 이건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인데 한국이 방어를 제일 잘하고 있다고 세계적 평가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자영업자 이런 것으로 굉장히 시련을 보지만은 국가적으로 그렇게 경제로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수운이 들어왔을 때, 태자축 수운이 들어왔을 때 한국은 굉장히 시련을 겪습니다. 뭐 지금은 세계적이지만요. 그럼 한국이 언제 좋아지느냐? 화운이 들어올 때 대한민국은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래서 화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춘하 추동 할 때 여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크게 봤을 때는 지금 봄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 그럼 내년부터 제가 판단할 때는 대한민국에 화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연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크게 대한민국에 화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당군 이래 최고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징조를 한번 다시 보자고요. 그 징조는 내년이 2022년이 이민년입니다. 이민년. 그 다음에 개묘년이고요. 개묘년. 그 다음에 갑진년이고, 그 다음에 을사, 병호, 정미인데 대한민국에 작게 보면은 이민, 개묘, 갑진, 모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봄이거든요. 새로운 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봄,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 뽑혀지는 거예요. 누가 뽑히든지 대한민국 저는 굉장히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좀 더 선택을 잘해서 지역이라든지 남북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뽑는다면 더더군다나 따뜻하고 온화한 봄이 되겠죠. 그런 기간을 3년을 지난다면 그 후에 가장 대한민국에 이익되는 을사, 병호, 정미, 화운이 들어오거든요. 최고의 대한민국 운이 들어왔다. 당군해를. 그래서 그것이 지속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여름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은 성장하고 번성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운이 들어온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고급스러운 뭐 주역의 원리나 숫자를 따지지 않고도 이렇게 징조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발전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동북 한방 우리 대한민국을 표현했는데 한국은 토에 해당합니다. 토. 얼어붙은 토.
그 새벽을 표현하거든요. 한국은 토예요, 토. 토는 뭐해? 토는 화생토 해줘야 되거든요. 화생토. 화생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운 들어오니까 성공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모근이 들어올 때 시련을 겪어요. 겪지만은 그 시련은 여름을 가기 위한 시련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도상이 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2, 3년은 새로운 대통령이 시련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엄청 발전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군일의 최대의 국력과 또 국위 선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한국은 목으로 하는데 목이 아닙니다. 한국은 토, 간토. 간토는 이렇게 진흙 땅인데 얼어붙어 있는 토를 얘기해요. 그리고 간이라는 것은 작은 남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있던 타너 스님은 한국 작은 남자도 성공한다. 그래서 박정희도 성공시켰다 그러는데 그것은 경강부의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간토라는 것은 작은 남자 또 산악지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사람들이 적습니까? 그것은 뭐 경강부의했다고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당군일의 최대의 위대한 나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할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